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유리 멘탈과 무엇이 다르기에 강한 멘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는 멘탈 관리법의 멘붕 박사 박준하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멘탈 관리를 잘 하시려면 자신의 멘탈을 힘들게 하는 멘탈 취약성이 무엇인지 알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취약성 관리와 함께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멘탈 관리 기술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그 기술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접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의 뇌나 멘탈 능력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상처, 부정적인 생각들과 멘탈 취약성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멘탈이 약해지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면 멘탈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리학이 오랜 연구 속에서 밝혀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생각 습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광범위한 실험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가운데 유명하게 널리 알려진 실험 가운데 하나가 반복적인 좌절을 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30년 가까이 곤충이나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반복적인 좌절을 주고 그 결과 무기력해져서 우울해지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도망칠 수 없는 우리에 가두어 두고 전기 충격을 주면 강아지가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잠시 후 전기 충격을 멈추었다가 또 전기 충격을 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전기 충격을 주더라도 강아지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꼼짝없이 앉아서 낑낑대기만 합니다. 마치 무슨 짓을 해도 도망칠 수 없고 소용없어 라고 강아지가 좌절하고 체념한 것 같이 보입니다. 강아지가 정말 좌절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탈출구를 열어주고 나서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야 탈출구가 없었지만 이제는 생겼기 때문에 사뿐히 뛰어서 도망칠 수 있는데 강아지는 도망칠 생각이 없는지 꿈쩍없이 앉아서 계속 낑낑대기만 합니다. 실험을 한 심리학자는 인간도 강아지처럼 반복적인 좌절을 겪다 보면 무기력을 학습해서 우울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다 보면 예외 사항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마리 가운데서 8마리는 탈출구를 열어주어도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꿈쩍없이 앉아 있었는데 2마리는 아무리 전기 충격을 주어도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는지 탈출구가 생기면 바로 도망치는 겁니다. 강아지 세계의 멘탈 갑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강철 멘탈 강아지들은 다른 강아지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반복적인 전기 충격에 좌절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지지 않고 멘탈 관리가 잘 되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을 심리학에서는 회복력 또는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복력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회복력의 3가지 특성을 알아볼 텐데요. 이 3가지 특성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생각 습관입니다. 첫 번째 생각 습관은 탓하기에서 탈출하는 습관입니다. 반복적인 좌절을 겪다 보면 누구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화날 만한 일에 화가 나는 건 나쁘지 않은데 화를 계속 내면서 탓하기에 빠져 있는 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화가 날 때 화의 화살을 밖으로 쏘면 남 탓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틀어서 안으로 쏘면 자책이나 죄책감이 됩니다. 방향만 바뀔 뿐이지 둘 다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계속 화를 내고 있는 동안에는 정작 탈출구가 열리더라도 도망치질 못합니다. 위에 갇힌 강아지의 경우 그동안 도망칠 수 없었던 그지같은 강아지 감옥을 탓하고 화내거나 또는 나를 여기다 집어넣은 인간을 계속 원망하면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무슨 짓을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면서 낑낑대기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선택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정리하면 딱 2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탓하기에 계속 머무르는가, 다른 하나는 다음 페이지로 책장을 넘길 것인가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프로야구 선수쯤 되면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시는데요. 실력 차이는 주로 멘탈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수하고 나면 화가 나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하느라 경기를 망칠 수도 있고
아니면 털어내고 다음 순간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요. 실수를 빠르게 털어내고 회복하는 선수일수록 연봉에 0이 한두 개 더 붙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탓하기에서 빠르게 탈출할수록 연봉이 더 오르는 분들도 있고, 또는 탓하기에 계속 머물게 되면 지불해야만 하는 무기력감이나 우울 등 많은 손해들도 이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탓하기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심리학에서 발견한 꿀팁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4살 딸아이가 블록을 높이 쌓아 올리다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 화가 났는지 갑자기 저를 가리키면서 아빠 때문에 망가졌더라! 하면서 울고불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TV 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근처에 앉아 있어서 저한테 불똥이 튀었는데요. 아이들은 불쾌한 기분을 달래는 뇌 기능이 아직 충분히 발달이 되지 않아서 화가 날 때 스스로 처리를 못하니까 누군가를 탓하면서 폭탄 돌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살 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뜻대로 안 될 때 누군가를 탓하고 화내고 울고불고 하는 어린아이가 우리 모두의 뇌에도 있습니다. 이를 감정뇌라고 부르는데요. 이마 바로 뒷부분에 고차적인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생각뇌가 있는데, 생각뇌는 다 큰 어른인 성인뇌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 깊숙이에는 감정을 처리하는 감정뇌가 있는데 지능이 4살 정도 수준이라서 감정뇌는 어린아이 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단어로 감정을 이름 붙이기만 해도 감정뇌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울고불고 난리난 4살 아이를 달래주시려면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감정 단어를 말해주면서 기분을 알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블록을 잘 쌓고 싶었는데 무너져서 화가 났구나. 아이고 속상해서 어떡해. 이렇게 화났구나, 속상하구나 등의 감정 단어를 써가면서 알아주기만 하시면 아이가 달래져 갑니다.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감정뇌가 난리 날 때마다 이 기법의 효과를 톡톡하게 봐오고 있습니다. 어른이 이렇게 알아주고 달래기를 대신 해주면 아이가 커가면서 스스로의 기분을 달래는 능력이 키워져 가는데요. 어른이 어린아이의 기분을 알아주고 달랠 수 있는 것처럼 어른뇌인 내 생각뇌가 내 감정뇌의 기분도 알아주고 달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탓하기에 빠지게 되실 때 어린아이 때의 내가 마음 어딘가에서 울고불고 난리 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알아채시고 이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일단은 숨을 잠시 멈추고 10가지 숫자를 세보십니다. 그리고 10번 쉼호흡을 반복해 보십니다. 그러면 잠깐의 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든 소리내서 말하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말하셔도 상관없으니 감정 단어를 써가면서 말해보시면 됩니다. 아,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고 도망칠 수가 없네. 미친 듯이 화가 나. 이러다 영원히 여기 갇혀있는 거 아닌가? 끝장날까봐 겁이 나. 이렇게 자신의 느낌을 화나 겁이나 등 감정 단어를 써가면서 알아주기를 몇 차례 반복하시면 감정뇌가 점차 달래져 갑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로 달래시거나 뭘 자꾸 잡수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면서 기분을 달래는 방법보다 이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뒤탈도 없는 가심비가 뛰어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감정뇌가 달래지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반복하실수록 달래기가 더 잘 되고 그럴수록 탓하기에서 더 빨리 탈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다른 생각 습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멘붕 박사의 멘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점점 더 향상되어갈 여러분의 멘탈 관리 능력을 응원드리는
멘붕 박사 박준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